당신의 100년 건강을 위해 오늘도 바르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 분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정미숙 씨, 67, 부산에 사십니다. 작년 겨울, 물만 닿아도 손이 찢어졌습니다. 설거지 장갑이 손에서 떨어지지 않았고, 손톱 둘레는 진물이 맺혔습니다. 핸드크림, 바셀린, 좋다는 크림들, 한 달에 10만 원을 써도 소용없었습니다. 바를 때만 잠깐, 금세 다시 갈라졌습니다. 밤에는 가려워서 잠에서 깼고, 아침엔 베갯니에 핏자국이 남았습니다. 피부과에 갔습니다. 스테로이드 연고를 받았습니다. 바르면 진정, 끊으면 다시 악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마음까지 메말라갔습니다. 그때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겉만 바르면 안 돼요. 안에서부터 채워야 해요. 정신은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래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겨울 한가운데 아주 단순한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첫 주에는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둘째 주, 손끝에 거칠음이 덜했습니다. 셋째 주, 균열이 오그라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설거지를 해도 따갑지 않았습니다. 2달 뒤, 손등이 얇고 촉촉해졌습니다. 의사는 물었습니다. 무엇을 바꾸셨나요? 여러분, 겨울이면 손이 갈라지는 건 나이 탓도 운명도 아닙니다. 겉에서 덮기 전에 안에서 채우면 달라집니다. 오늘 정미숙 씨가 돌아 나온 그 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비법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에서 시작되는 아주 간단한 원리, 그리고 4가지 핵심만 아시면 됩니다. 겨울마다 손이 찢어지는 분, 발 뒤꿈치가 트는 분, 얼굴이 푸석해지는 분. 지금 이 순간부터 3분만 집중해 주십시오. 이 다음에 드릴 이야기 하나로 올겨울 피부의 방향이 달라질 것입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바른 100년을 위한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먼저 이걸 아셔야 합니다. 왜 겨울만 되면 피부가 그렇게 갈라질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건조해서 그렇지. 맞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질문은 그 다음이에요. 무엇이 어떻게 건조한가? 우리 피부는 3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표피, 진피, 피하지방. 이 중에서도 제일 바깥쪽인 표피의 각질층. 이게 바로 피부를 지켜주는 방패예요. 이 각질층에는 천연 보습인자 NMF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수분을 꽉 붙잡고 있는 역할을 해요. 또 피지막, 즉 피부 표면에 얇은 기름막이 있어서 수분이 밖으로 증발하지 않게 막아줍니다. 그런데 겨울이 되면 이 2가지가 동시에 무너집니다. 공기 중 습도가 낮아지죠. 히터를 켜니 실내가 더 건조해집니다. 뜨거운 물로 샤워하면 피지막이 싹 씻겨나가고요. 게다가 나이가 들면 피지 분비가 줄어듭니다. 60대가 되면 20대 때의 절반 수준이에요. 결국 각질층의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피부는 쪼그라들고 터지고 갈라집니다. 특히 손은 더 심하죠. 피지선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본래부터 기름막이 약한 부위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물에 닿고 세제에 닿으니 피부막이 벗겨지고 회복할 틈이 없습니다. 발 뒤꿈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질은 두꺼운데 수분은 부족하니 쩍쩍 갈라지는 거예요. 얼굴도 예외가 아닙니다. 찬바람에 노출되면 각질이 일어나고 푸석해지죠.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크림을 찾습니다. 맞아요. 크림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크림만으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그건 겉만 덮는 임시 방편이에요. 피부는 안에서부터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피부 세포를 만들고 그 세포가 각질이 되고 피지를 만들죠. 즉, 내가 먹는 것이 내 피부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싼 크림을 발라도 몸속 재료가 부족하면 피부는 다시 갈라집니다. 반대로 안에서부터 채워주면
크림이 없어도 피부는 스스로 촉촉해집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딱 4가지 음식입니다. 정미숙 씨가 손을 되살린 바로 그 음식들이죠.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 피부를 구하는 4가지 음식, 이걸 꾸준히 드시면 피부는 정말 달라집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아몬드입니다. 아몬드? 그냥 간식 아니야? 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아닙니다. 아몬드는 천연 보습제입니다. 피부를 겉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음식이에요. 아몬드에는 놀라운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 비타민 E입니다. 아몬드는 비타민 E의 보고예요. 하루 권장량의 3분의 1 이상이 아몬드 한 줌, 약 23알, 28g에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E는 피부의 항산화막입니다. 자외선, 미세먼지,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활성산소가 피부 세포를 공격하죠. 이때 비타민 E가 그 활성산소를 붙잡아 중화시킵니다. 결국 피부 세포가 손상되지 않고 젊고 탄력 있게 유지되는 거예요. 독일에서 건성 피부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가 있습니다. 비타민 E를 12주 동안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피부 수분도가 평균 30% 증가했고 탄력도 함께 개선됐습니다. 즉, 크림 없이도 피부가 스스로 촉촉해진 거예요. 둘째,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아몬드에는 좋은 지방이 가득합니다. 이 오메가3가 바로 피부 세포막을 만드는 핵심 재료예요. 세포막이 튼튼해야 수분이 새지 않고 피부가 속부터 매끈해집니다. 게다가 오메가3는 염증을 줄여줍니다. 손이 갈라지거나 아토피, 건선 같은 염증성 피부 질환에도 효과적이에요. 셋째, 단백질입니다. 아몬드 한 줌에는 단백질이 약 6g 들어 있습니다. 단백질은 피부의 벽돌 같은 존재예요. 콜라겐도 결국 단백질이죠. 단백질이 부족하면 피부가 얇아지고 쉽게 찢어집니다. 넷째,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피부 회복 속도를 빠르게 합니다. 상처나 갈라진 틈이 아물 때 세포 재생을 돕는 성분이 바로 마그네슘이에요. 다섯째, 아연입니다. 아연은 피부 면역력을 키워줍니다. 여드름이나 습진, 잦은 염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필요해요. 제가 아는 70대 이웃분도 있었습니다. 손이 갈라져서 피가 날 정도였어요. 핸드크림을 하루에 10번씩 발라도 소용이 없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루에 아몬드 한 줌만 드셔보세요. 그분은 반신반의하면서도 따라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 후 아몬드 23알. 3주 후 그분이 저에게 손을 보여주셨어요. 거칠던 손이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워졌습니다. 아몬드가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몇 년 만에 제 손이 사람 손 같아요. 그 후로 그분은 매일 아몬드를 챙겨 드시고 겨울이 와도 손이 트질 않는다고 하시더군요. 그럼 아몬드는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첫째, 그냥 드세요. 가장 간단하고 가장 효과적입니다. 아침에 한 줌, 약 23알 정도. 천천히 꼭꼭 씹으세요. 씹는 과정에서 영양소 흡수가 훨씬 잘 됩니다. 둘째, 아몬드 우유입니다. 아몬드를 물에 불려서 믹서에 갈면 끝. 물 3컵, 아몬드 1컵, 꿀 1숟가락이면 고소하면서도 건강한 한 잔이 됩니다. 셋째, 아몬드 버터. 푸드 프로세서로 갈면 부드러운 버터가 됩니다. 빵이나 사과 슬라이스에 발라 먹으면 훌륭한 아침 간식이에요. 넷째, 샐러드에 넣기. 아몬드를 슬라이스해서 샐러드 위에 뿌리면 고소함이 배가 됩니다. 다섯째, 요리에 활용하기. 볶음 요리나 찜에도 넣어보세요. 아몬드 치킨, 아몬드 시금치 볶음. 풍미도 좋고 영양도 올라갑니다. 단 주의하세요.
아몬드는 칼로리가 높습니다. 하루 한 줌, 약 160칼로리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체중이 늘 수 있어요. 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이런 점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아몬드는 피부의 속보습제입니다. 하루 한 줌 꾸준히 드시면 손끝부터 얼굴까지 부드럽고 윤기나는 피부로 바뀔 겁니다. 아몬드 반드시 챙기십시오. 두 번째는 연어입니다. 연어는 단순한 생선이 아닙니다. 피부과 의사들이 먹는 보습제 혹은 피부 영양제라고 부를 정도로 피부 건강의 완전체 음식이에요. 연어에는 피부를 촉촉하게 그리고 젊게 만들어주는 영양소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첫째,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연어는 오메가3의 왕이에요. 백지만 먹어도 EPA와 DHA가 합쳐서 약 23지 들어 있습니다. 오메가3는 피부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를 지탱하는 성분이에요. 어떻게 도움이 되느냐고요? 첫째, 피부 세포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세포막이 튼튼해야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아요. 결국 피부 속에 수분이 머물게 되면서 안에서부터 촉촉해지는 겁니다. 둘째, 염증을 줄여줍니다. 건선, 아토피, 습진처럼 염증성 피부 질환이 있는 분들, 연어를 꾸준히 드시면 가려움과 붉은기, 각질이 점점 가라앉습니다. 셋째, 피지 분비를 조절합니다. 겨울철엔 너무 건조하고 여름엔 너무 번들거리죠. 오메가3는 피부가 균형을 잡도록 도와줍니다. 실제로 스웨덴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건조한 피부를 가진 사람들에게 오메가3을 8주 동안 섭취하게 했더니 피부 수분도가 평균 39% 증가했고 가려움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크림도 약도 없이 음식 하나만으로 이 정도 결과가 나온 겁니다. 둘째, 아스타잔틴입니다. 연어의 붉은 빛, 바로 이 성분 때문이에요. 아스타잔틴은 항산화의 여왕이라 불립니다. 비타민 E보다 550배나 강력합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이 성분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탄력을 유지하며 주름을 줄여줍니다. 겨울에도 자외선은 존재합니다. 특히 눈 오는 날은 반사광이 세서 더 위험하죠. 일본에서 12주 동안 아스타잔틴을 섭취한 여성들을 조사했는데 피부 탄력은 올라가고 눈과 주름이 확연히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셋째, 단백질입니다. 연어 백지에 단백질이 무려 20지 들어있어요. 이건 그냥 단백질이 아닙니다. 콜라겐의 재료예요. 나이가 들수록 콜라겐이 줄면서 피부가 처지고 주름이 생기는데 연어 단백질이 바로 그 빈자리를 채워줍니다. 넷째, 비타민 D입니다. 연어는 비타민 D의 거의 유일한 천연 공급원이에요. 백지에 하루 권장량의 100% 이상이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D는 피부 세포 재생을 촉진하고 건선이나 아토피 치료에도 실제로 사용됩니다. 겨울에는 햇빛이 부족하죠. 이때 연어 한 점이 비타민 D를 자연스럽게 보충해 줍니다. 다섯째, 셀레늄입니다. 셀레늄은 피부를 산화 스트레스에서 보호하는 미네랄이에요. 피부가 칙칙해지고 늙어 보이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산화인데 이 셀레늄이 그 과정을 막아줍니다. 제 친구 중에 아토피로 고생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겨울만 되면 손이 갈라지고 진물이 나서 잠도 못 잤어요. 제가 연어를 먹어보라고 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꾸준히 연어 구이를 드셨어요. 한 달 후 그 친구 피부가 달라졌습니다. 진물이 멎고 붉은기도 사라졌어요. 연어가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 크림보다 효과가 훨씬 낫더라. 그 후로 지금까지도 일주일에 3번씩 드시고 있는데 아토피가 거의 재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연어는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첫째, 연어구이. 가장 간단하고 맛있습니다. 연어에 소금과 후추를 살짝 뿌리고 올리브유 두른 팬에 중불로 양면 34분씩 구우세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합니다. 마지막에 레몬즙을 뿌리면 비린내도 잡히고 상큼함이 더해집니다. 둘째, 연어 샐러드. 구운 연어를 식힌 뒤 채소 위에 올리세요. 올리브유와 발사믹 식초 한 스푼이면 완벽한 피부 보양식이 됩니다. 셋째, 연어 스테이크. 두툼하게 썰어서 마늘, 버터와 함께 구워보세요. 집에서도 레스토랑 못지않은 풍미가 납니다. 넷째, 연어찜. 찜통에 쪄서 간장 소스에 찍어 먹으면 부드럽고 속이 편합니다. 다섯째, 스모크 연어. 훈제 연어를 빵 위에 크림치즈와 함께 드시면 간단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아침 식사가 됩니다. 단 한 가지 주의하세요. 양식 연어는 피하십시오. 항생제나 색소가 들어갈 수 있고 오메가3 함량도 낮습니다. 가능하다면 자연산 연어를 선택하세요. 또 임신부나 수유부는 주 23회 정도로 제한하는 게 좋습니다. 그 외에는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10만 150지 정도 드시면 충분합니다. 연어는 피부의 윤기와 탄력, 보습을 한 번에 해결하는 음식입니다. 겨울철 크림으로도 막기 힘든 건조함. 이제는 식탁에서 해결하십시오. 연어 반드시 챙기세요. 당신의 피부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세 번째는 아보카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숲속의 버터라고 부르죠. 그만큼 부드럽고 기름지고 그리고 놀라울 만큼 피부에 좋은 음식입니다. 기름진 음식이 어떻게 피부에 좋아? 하실 수 있지만 아보카도의 지방은 좋은 지방, 바로 피부를 촉촉하게 지켜주는 지방입니다. 하나씩 볼까요? 첫째, 건강한 지방입니다. 아보카도 한 개엔 지방이 약 15g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지방은 나쁜 포화지방이 아닙니다. 혈관을 막는 기름이 아니라 피부를 윤기 있게 채워주는 불포화 지방산, 특히 올레산, 오메가9이 풍부합니다. 이 올레산은 피부 세포막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결과적으로 피부가 속부터 매끈해지고 건조함이 훨씬 덜해지는 거예요. 미국 UCLA 연구진이 건조한 피부를 가진 여성들에게 12주 동안 아보카도를 매일 먹게 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피부 탄력이 27% 증가, 수분도가 뚜렷하게 올라갔습니다. 크림을 바른 게 아니라 먹은 것만으로 변화가 생긴 겁니다. 둘째, 비타민 E입니다. 아몬드에 이어 아보카도는 비타민 E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비타민 E는 피부 세포를 산화로부터 보호하고 피부 속의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지켜주는 항산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셋째, 비타민 C입니다. 한 개의 하루 권장량의 약 20%가 들어있어요. 비타민 C는 콜라겐을 만드는 핵심 재료예요. 콜라겐이 줄면 피부가 처지고 주름이 생기죠. 그런데 C와 E는 함께 먹을 때 서로를 도와줘서 이중 보습 효과를 냅니다. 넷째, 루테인입니다. 보통 눈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피부에도 훌륭합니다. 루테인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피부의 수분 유지 능력을 높여줍니다. 겨울철처럼 햇빛이 약하지만 반사광이 강한 계절에 꼭 필요한 영양소죠. 다섯째, 칼륨입니다. 많이 놀라실 텐데 아보카도는 바나나보다 칼륨이 많습니다. 칼륨은 세포 안팎의 수분 균형을 잡아줘서 피부 속 수분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돕습니다. 여섯째, 비오틴, 비타민 B7입니다. 피부, 손톱, 머리카락 건강의 기본이에요. 비오틴이 부족하면 피부가 갈라지고 벗겨집니다. 특히 겨울철 손이 트는 분들은 비오틴 보충이 중요합니다. 제 시어머니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겨울마다 발 뒤꿈치가 쩍쩍 갈라져서 고생하셨거든요. 두꺼운 양말을 신어도 갈라진 틈이 걸려서 아프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보카도를 권해드렸어요. 어머니, 하루에 반 개씩만 드셔보세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죠.
그런데 한 달 후 발 뒤꿈치가 부드러워졌습니다. 2달이 지나자 갈라진 자국이 거의 사라졌어요. 아보카도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네. 발이 아기 발 같아졌어. 지금도 매일 반 개씩 드시는데 한겨울에도 발이 전혀 트지 않으십니다. 그럼 아보카도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첫 번째, 그냥 드세요. 반으로 갈라 씨를 빼고 숟가락으로 떠먹기만 하면 됩니다. 소금이나 간장 살짝 취향껏 곁들이세요. 부드럽고 고소해서 금방 익숙해집니다. 두 번째, 아보카도 샐러드. 아보카도를 깍둑 썰어 토마토, 양파, 오이와 섞고 올리브유와 레몬즙으로 드레싱하면 완벽한 피부식이 됩니다. 세 번째, 아보카도 스무디. 아보카도 반 개, 바나나 하나, 우유 한 컵을 갈아서 꿀 한 숟가락 넣으면 고소하면서 달콤한 아침 식사로 좋아요. 네 번째, 아보카도 토스트. 빵을 구워 으깬 아보카도를 바르고 삶은 달걀을 올리면 단백질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아보카도 김밥. 김밥에 아보카도를 넣으면 고소하고 부드럽습니다. 한국식으로 즐기기에도 딱이죠. 단 주의하세요. 아보카도는 칼로리가 높습니다. 한 개에 약 240칼로리. 하루 반 개에서 한 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꼭 익은 아보카도를 드셔야 합니다. 딱딱하면 맛도 없고 영양 흡수도 떨어져요. 손으로 눌러봤을 때 살짝 말랑하면 딱 좋은 상태입니다. 덜 익었다면 실온에 두세요. 바나나 옆에 두면 숙성이 더 빨라집니다. 아보카도는 크림 없이도 피부에 윤기를 입히는 음식이에요. 밖에서 바르는 보습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채워지는 보습. 겨울마다 손이 갈라지고 얼굴이 당기고 크림을 발라도 건조한 분들. 이제는 아보카도로 안쪽부터 바꿔보세요. 하루 반 개, 꾸준히. 그게 피부를 되살리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아보카도 꼭 챙기십시오. 네 번째, 마지막은 올리브유입니다. 액체 황금이라고 불리죠. 고대 그리스에서는 상처에, 로마에서는 피부 관리에 썼습니다. 그만큼 몸에도, 피부에도, 마음에도 좋은 기름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좋은 걸까요? 하나씩 볼까요? 첫째, 올레산입니다. 올리브유의 70%가 바로 이 올레산이에요. 올레산은 오메가9 불포화 지방산으로 피부 세포막의 주성분입니다. 세포막이 튼튼해야 피부 속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올레산이 풍부한 올리브유를 꾸준히 먹으면 피부 속이 촉촉하게 유지됩니다. 또 하나, 피부 장벽을 강화합니다. 추위, 미세먼지, 세제 같은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주는 막이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게다가 올레산은 항염 작용도 있습니다. 붉은기, 갈라짐, 가려움 같은 염증성 피부 증상 완화에 효과가 있어요. 스페인에서 연구를 했어요. 건조성 피부를 가진 사람들에게 올리브유를 매일 섭취하게 했더니 8주 후 피부 탄력이 증가하고 수분도가 확실히 높아졌습니다. 둘째, 비타민 E입니다. 올리브유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에 가장 많아요. 비타민 E는 세포를 산화로부터 보호하고 피부의 수분을 붙잡아두는 항산화 비타민이죠. 쉽게 말해 피부의 녹을 막아주는 방청유 같은 역할을 합니다. 셋째, 폴리페놀입니다. 올리브유에만 들어있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에요. 이 성분이 피부 노화를 늦추고 자외선 손상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합니다. 겨울철 햇빛이 약하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눈이 내린 날 하얀 반사광이 오히려 자외선을 더 세게 만들거든요. 이때 폴리페놀이 피부를 지켜줍니다. 넷째, 스쿠알렌입니다. 스쿠알렌은 피부 친화적인 성분이에요. 우리 피지 속에도 스쿠알렌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올리브유를 피부에 바르면 기름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흡수됩니다. 피부를 부드럽게 하고
수분을 꽉 잡아두는 역할을 하죠. 다섯째, 비타민 K입니다. 비타민 K는 피부 재생을 돕는 비타민이에요. 상처가 빨리 아물고 거칠어진 피부가 다시 매끈해지게 합니다. 제 친구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주부 습진으로 손이 항상 빨갛고 갈라져 있었어요. 밤마다 크림을 발라도 효과가 없었죠.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이젠 먹는 보습을 해봐. 그때부터 샐러드에 올리브유를 듬뿍, 요리할 때도 버터 대신 올리브유를 사용했어요. 한 달 뒤 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붉은기와 갈라짐이 거의 사라졌고 피부가 부드러워졌어요. 올리브유를 발라서가 아니라 먹어서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어. 그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맞습니다. 올리브유는 먹어도 좋고 발라도 좋은 보습제예요. 특히 샤워 후 물기가 남아있을 때 올리브유를 바르면 수분이 날아가지 못하고 피부 안에 머물러요. 그럼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첫 번째, 샐러드 드레싱으로. 샐러드 위에 올리브유를 듬뿍 뿌리고 발사믹 식초나 레몬즙을 더하면 완벽한 피부식이 됩니다. 하루 두세 테이블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빵에 찍어 먹기. 고소하고 부드럽습니다. 올리브유에 발사믹 식초를 살짝 섞으면 풍미가 깊어져요. 세 번째, 요리용 기름으로 쓰기. 볶음이나 구이를 할 때 버터 대신 올리브유를 써보세요. 단, 엑스트라 버진은 발연점이 낮으니 센 불에는 쓰지 마시고 중불 이하에서 사용하세요. 고온 요리엔 라이트 올리브유를 쓰시면 됩니다. 네 번째, 아침 공복에 한 스푼. 직접 한 스푼 마시는 분들도 있어요. 피부뿐 아니라 장 건강, 변비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맛이 부담스러우면 샐러드나 요리에 섞어 드세요. 다섯 번째, 피부에 직접 바르기. 샤워 후 손, 발, 팔꿈치 같은 건조한 부위에 바르면 보습력이 탁월합니다. 특히 밤에 자기 전 손에 올리브유를 바르고 면장갑을 끼면 아침에 손이 놀랍도록 부드러워져요. 단,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올리브유는 칼로리가 높아요. 한 스푼에 120칼로리. 하루 두세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품질입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즉 첫 번째로 짜낸 올리브유를 고르세요. 영양소가 가장 풍부하고 폴리페놀 함량도 높아요. 또 빛에 약하니 어두운 병에 든 제품을 선택하세요. 투명한 병은 금방 산화됩니다. 개봉 후엔 서늘한 곳에 보관하고 6개월 안에 쓰세요. 올리브유는 단순한 식용유가 아닙니다. 먹는 보습제, 천연 항노화제, 그리고 피부를 부드럽게 감싸주는 액체 황금이에요. 하루 2스푼, 꾸준히. 그것만으로도 겨울철 갈라진 손이 다시 따뜻하고 윤기나는 손으로 돌아올 겁니다. 올리브유 꼭 챙기십시오. 자, 이제 여기까지 4가지 다 들으셨죠?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아몬드. 비타민 E로 피부 세포를 보호하고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게 잡아줍니다. 둘째, 연어. 오메가3 지방산이 피부 세포막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피부 속 수분이 증발하지 않게 도와줍니다. 셋째, 아보카도. 건강한 지방이 피부를 부드럽게 감싸주고 비타민 E와 C가 피부 탄력을 높여줍니다. 넷째, 올리브유. 올레산과 폴리페놀이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수분을 꽉 붙잡아줍니다. 이 4가지가 바로 겨울 피부를 살리는 천연 보습제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드셔서는 안 됩니다. 이 4가지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피부를 돕기 때문에 같이 먹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먹고 그만두면 변화 없습니다. 최소 4주, 가능하다면 8주는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정미숙 씨 기억나시죠? 2개월 꾸준히 먹고 손이 20대처럼 매끈해졌던 분.
그게 바로 꾸준함의 힘입니다. 여러분도 2개월만 실천해 보세요. 피부는 반드시 반응합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궁금하시죠? 제가 아주 간단하게 일주일 식단표를 드리겠습니다. 그대로 따라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침 루틴. 기상 후 물 한 잔. 아침 식사 아몬드 한 줌. 스몰세알 플러스 아보카도, 토스트. 올리브유 살짝 플러스 스모크 연어. 점심 루틴. 점심 식사 연어 샐러드. 올리브유 드레싱. 또는 일반 식사에 아보카도 반 개 곁들이기. 저녁 루틴. 저녁 식사 연어 구이 플러스 채소 볶음. 올리브유 사용. 간식 아몬드 열알. 이렇게 하루 세 끼에 4가지 음식이 모두 들어가게 구성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단지 의식적으로 챙겨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단 2개월이면 피부가 바뀝니다. 거칠고 갈라진 피부가 아니라 속부터 차오르는 건강한 촉촉함으로 바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4가지 음식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생활 습관 팁을 알려드릴게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생활 습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해 두세요. 첫째, 물을 충분히 드세요.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섭취해도 물이 부족하면 피부는 마릅니다. 수분은 피부의 기본이에요.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는 꼭 챙겨 드세요. 커피나 녹차는 이뇨작용이 있어서 물로 치지 않습니다. 깨끗한 생수나 보리차로 보충하세요. 둘째, 크림도 바르세요. 피부는 안에서 채워지고 겉에서 보호돼야 완성입니다. 초반에는 음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샤워 후에 보습 크림을 꼭 발라주세요. 꾸준히 먹다 보면 하루 한두 번 정도만 발라도 충분해질 겁니다. 셋째, 뜨거운 물은 피하세요. 피부의 유분막은 천연 보습막이에요. 뜨거운 물로 샤워하면 이 보호막이 벗겨집니다. 미지근한 물로 씻는 습관을 들이세요. 작은 차이지만 피부에는 큰 변화로 이어집니다. 넷째, 실내 습도를 유지하세요. 겨울철 히터를 틀면 습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40% 이하로 내려가면 피부가 바로 건조해져요. 가습기를 켜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거나 화분을 두세요. 습도를 50에서 60%로 유지하면 피부가 훨씬 덜 당깁니다. 다섯째, 자외선 차단을 잊지 마세요. 겨울에도 자외선은 존재합니다. 특히 눈 오는 날은 반사광이 강해요. 외출할 땐 꼭 선크림을 발라주세요. 자외선은 피부 노화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여섯째, 잠을 충분히 주무세요. 피부는 잠잘 때 회복합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피부 세포가 가장 활발하게 재생돼요. 7시간에서 8시간의 숙면, 그것이 최고의 피부 재생 크림입니다. 일곱째, 스트레스 관리하세요. 스트레스는 피부의 적이에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면 염증이 생기고 피부가 거칠어집니다. 운동을 하거나 좋아하는 취미를 통해 마음을 풀어주세요. 마음이 편해야 피부도 편안해집니다. 이제 이 방법으로 실제로 변화된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영희 씨 70세 여성. 손이 너무 갈라져서 장갑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했어요. 하루에도 10번 넘게 핸드크림을 발랐지만 잠시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4가지 음식을 2개월간 꾸준히 챙겨 드셨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손의 갈라짐이 완전히 아물고 피부가 부드럽게 회복됐습니다. 지금은 크림도 거의 바르지 않으신데요. 음식만으로도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이철호 씨 65세 남성. 발 뒤꿈치가 쩍쩍 갈라져서 양말 신을 때마다 아팠습니다. 피부과 연고도 잠깐뿐이었죠. 그런데 석 달 동안 이 4가지 음식을 꾸준히 챙기셨습니다. 결과는 한마디로 기적. 발 뒤꿈치가 매끈해지고 양말이 걸리지도 않았어요.
맨발로 걸어도 하나도 안 아파요. 박순자 씨 72세 여성. 얼굴이 너무 푸석해서 화장을 해도 들뜨고 각질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꾸준히 이 식단을 실천하면서 피부가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지금은 피부가 촉촉하고 탄력 있어요. 주변에서 피부 좋아졌다는 말을 자주 들어요. 이런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먹고 그만두면 아무 변화 없습니다. 적어도 8주, 그 시간 동안은 내 피부를 믿고 실천해 보세요. 피부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몸이 달라지면 얼굴이 그 변화를 가장 먼저 보여줍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던 정미숙 씨 이야기 기억하시죠? 67세에 손이 갈라져 피가 나던 분, 크림을 하루 10번 발라도 효과가 없던 분, 그분이 단 2달 만에 손이 20대처럼 매끈해졌습니다. 그건 기적이 아닙니다. 음식이 바꾼 결과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겨울엔 원래 피부가 갈라지는 거지.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체념하셨던 분들, 오늘부터는 생각을 바꾸십시오. 피부는 나이를 먹어도 돌볼수록 되살아납니다. 아몬드, 연어, 아보카도, 올리브유. 이 4가지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비싸지도 않고 구하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먹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영상 보신 후 내일 아침 시장 가서 이 4가지를 사오세요. 그리고 아몬드 한 줌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단 2개월만 실천해 보세요. 2달 후 여러분의 손이 부드러워질 겁니다. 발 뒤꿈치는 매끈해지고 얼굴은 촉촉해질 겁니다. 크림은 줄고 거울 속 표정은 훨씬 밝아질 거예요. 올겨울 피부 때문에 고생하지 마세요. 이젠 두렵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피부, 제가 오늘 확실히 지켜드렸습니다.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 여러분 모두 아름답게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 건강은 내가 지킨다. 이 마음으로 바른 100년과 함께 하신다면 100세까지도 충분히 건강하게 스스로의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바른 식단, 바른 습관, 바른 건강 정보를 정확하고 검증된 내용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건강한 100년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